첫째,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 평생 동안 고생을 한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 있지만 평생 동안 편안하게 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고단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저 묵묵히 견디며 극복해 갈 뿐이다. 인생이 아무리 고달파도 내 18년 유배 생활만 하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자의 태도이다. 나는 정조의 총애를 받던 신하에서 하루아침에 유배자가 되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겪었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운 세월을 보내야 했으며 학문의 뜻을 펼치던 꿈도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러나 나는 그 고난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학문을 더욱 깊이 연구하는 기회로 삼았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천하의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도 나름의 고민이 있고 가난한 자도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법이다. 고통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이다. 인생의 사흘간의 좋은 때가 있고 사흘간의 괴로운 때가 있으니 좋은 때는 교만하지 말고 괴로운 때는 근심하지 말라. 삶이 고달프다고 한탄하는 순간 그대의 정신은 약해지고 의지는 꺾인다.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대는 정말로 불행해진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그대를 단련시키는 스승이 될 것이다. 내가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권력은 빼앗겼지만 생각하고 쓰는 자유는 누구도 빼앗지 못했다. 오히려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사상을 펼칠 수 있었다. 근심을 없애는 약은 많으나 가장 좋은 것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불행을 세상에 호소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비가 내리면 우산을 쓰고 걸어가면 되고 길이 막히면 돌아가면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은 있다. 중요한 것은 그대의 의지이다.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에 압도되어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갈 것인가는 그대가 선택할 수 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한탄하기보다는 묵묵히 견디고 극복하는 법을 배우라. 그것이 진정한 강인함이다. 둘째, 공부가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배움은 기쁨이요, 쌓음은 즐거움이다. 한 생에 500권의 책을 읽기도 어려운데 난 500권의 책을 썼다. 그것은 내가 늘 공부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을 탓하며 배움을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식은 인생의 가장 큰 무기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재산이다. 공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인내하면 얻는 기쁨과 성취감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크다. 나는 유배지에서도 매일 독서와 집필을 멈추지 않았다. 책이 부족하면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었고 종이가 부족하면 나뭇잎에라도 글을 썼다. 책을 읽되 의심하며 읽어라. 의심하지 않으면 배움이 없다. 많은 이들이 공부를 귀찮은 의무나 부담으로 여긴다. 그러나 공부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특권이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지만 인간은 학습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대가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그대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등의 핑계로 배움을 미루지 말라.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방법은 찾을 수 있다. 나는 유배지라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등 수많은 저서를 집필했다.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
지식과 인격은 함께 자라야 한다. 지식만 자라면 오만해지고 인격만 자라면 쓸모없게 된다. 학문은 나이와 상관없다. 젊었을 때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늙어서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혜가 쌓여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공자도 말했듯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배움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부는 단순히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연을 관찰하고 사람들의 삶을 살피며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는 모든 과정이 공부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농사일을 돕고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실학의 기틀을 다졌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를 직접 경험을 통해 배웠다. 무슨 일이든 읽고 생각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배움을 포기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큰 산을 오를 수 있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의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모여 평생의 재산이 된다. 알문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알매 완성이다. 공부가 힘들다고 말하기보다는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보라. 새로운 지식을 얻는 순간의 희열,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는 경이로움을 느껴보라. 그러한 기쁨을 알게 되면 공부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이다. 셋째, 사람을 사귈 때 나이를 묻지 마라. 사람의 됨됨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오래 지켜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될 뿐, 나이나 특히 지위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품성과 지혜로 판단해야 한다. 진정한 교류는 외적인 조건이 아닌 마음과 마음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사회에서 나이는 중요한 사회적 지표로 여겨진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이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을 판단할 때 나이가 아닌 그 사람의 됨됨이, 즉 인품과 성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는 단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뿐 그 사람의 지혜나 인격을 대변하지 않는다. 어린 나이에도 깊은 통찰력을 가진 이가 있고 많은 나이에도 어리석음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진실한 벗은 바른 말을 해주고 거짓된 벗은 귀에 좋은 말만 해준다. 또한 특히 지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그 사람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라는 의미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맥이나 배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외적인 요소보다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평생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귀한 집안의 양반부터 천한 신분의 백성까지, 높은 벼슬에 오른 이들부터 평생 농사만 짓는 이들까지.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것이다.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서도 깊은 지혜를 배웠고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 중에도 천박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보았다. 사람은 그 마음이 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늘은 그 행동이 바른 일을 복되게 한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교류는 형식적인 예의나 지위의 높낮이가 아닌 마음과 마음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본질이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며 참된 우정과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 사람을 사귈 때 나이를 묻기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알아보는 데 시간을 투자하라.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넷째,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벼슬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다. 명예는 탐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나는 벼슬길에 있던 때보다 유배지에 있을 때 더 큰 이름이 있었다.
인생에서의 깨달음은 성공보다는 실패했을 때 더 크게 배울 수 있었다. 성공에 집착하면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 지위와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진정한 학문과 깨달음은 영원히 남는 법이다. 세상은 흔히 성공을 부와 명예, 지위로 판단한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재산을 모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성공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 성공은 얼마나 덧없는가. 나는 조정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유배를 가는 경험을 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성공이란 외적인 성취가 아닌 내면의 성장에 있다는 것이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는 이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원칙을 저버리고 타협하며 자신의 신념을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성공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시대가 바뀌고 권력이 바뀌면 그 성공 역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반면 원칙과 신념을 지키며 쌓은 내면의 단단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학문을 탐구할 수 있었다. 정치적 압박과 세속적 유혹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진리를 추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저서들을 남길 수 있었다. 만약 내가 계속해서 벼슬길에 있었다면 아마도 그러한 깊이 있는 학문적 성취는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에 쫓겨나 외로운 한 가닥 삶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얻었네. 실패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실패를 단순한 좌절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내가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유배를 가게 된 것은 큰 고통이었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진정한 학자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패를 통해 나는 권력의 한계와 학문의 본질을 깨달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부귀영화는 한낱 티끌처럼 쉽게 사라지지만 학문과 인격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빛나는 법이다. 성공에 집착하면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자연의 아름다움, 작은 일상의 행복들,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가 아닐까. 벼슬길에 있을 때 나는 항상 바쁘고 긴장된 나날을 보냈다. 반면 유배지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며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시간이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순간이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외부의 인정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 아닐까.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하게 살아가라. 그러한 삶이 결국에는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다섯째, 사람을 의심하지도 말고 너무 믿지도 마라. 사람을 모두 믿으면 속고 모두 의심하면 고립된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의심하는 것이 처세의 지혜다. 난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이었고 자라서는 국사를 함께 논하던 사람들에 의해 유배되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맹목적으로 믿으면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인연은 오고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인간관계는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 된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 과정에서 깊은 우정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뼈아픈 배신도 겪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공부하고 꿈을 나누던 친구들, 조정에서 함께 국사를 논하던 동료들이 나중에는 나를 모함하고 유배 보내는 데 앞장섰다. 그러한 경험에서 나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인간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하고 구름과 안개처럼 잡히지 않는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방해가 된다. 항상 타인의 의도를 의심하고 경계한다면 진정한 교감과 신뢰를 형성할 수 없다. 삶이 메마르고 고립될 것이다. 반면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 역시 위험하다. 누구나 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배신할 수도 있다. 무조건적인 신뢰는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되 완전히 의존하거나 모든 것을 내어주지는 말아야 한다. 자신의 원칙과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남의 잘못은 태산같이 크게 보이고 자기 잘못은 티끌같이 작게 보인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는 말은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라는 의미이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을 때 경계심 때문에 문을 닫아 걸지 말고 마음을 열어 맞이하라. 그리고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라. 모든 관계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법이다. 떠나는 이를 억지로 붙잡는 것은 서로에게 고통만 줄 뿐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타인을 신뢰하되 맹목적이지 않게, 경계하되 지나치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단단히 설 수 있을 때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다.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인연은 물과 같이 흘러간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새어나간다. 인연이 찾아왔을 때 감사히 여기고 떠날 때는 아쉬움 속에서도 축복하며 보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그것이 인간관계의 지혜이다. 여섯째,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나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수원화성을 지었다. 아무리 나이 들어도 노력만 하면 스스로 배워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진정한 학습의 열정과 끈기만 있다면 어떤 분야든 정복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타고난 재능을 중요시한다. 나는 음악적 재능이 없어. 수학에는 소질이 없어. 글재주가 없어서. 이런 말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씌우는 족쇄이다. 탁월한 재능이 중요하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노력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진정한 성취는 재능보다는 노력과 열정에서 비롯된다. 한 걸음씩 걸어가면 천 리 길도 끝이 있고 작은 내가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 나는 정규 건축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수원화성을 설계하라는 임무를 받았을 때 나는 지레 겁먹지 않았다. 중국의 건축서와 서양의 과학 서적들을 연구하고 경험 많은 장인들과 상의하며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했다. 그 결과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적용한 수원화성을 완성할 수 있었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은 대부분 비교에서 오는 착각이다. 우리는 종종 전문가나 대가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한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가 평생년 주해온 음악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공정한가? 모든 전문가도 처음에는 초보자였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실력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느냐이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이에게는 모든 것이 스승이 된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다. 우리의 뇌는 평생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학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60대에 접어들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를 탐구했다. 의학, 천문학, 산수, 농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저술을 했다. 학습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누구나 실수하고 좌절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인내하며 계속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성장이 이루어진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진전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오늘 배운 한 글자, 한 음계, 한 줄의 코드가 모여 언젠가는 커다란 성취로 이어진다. 만 권의 책을 읽으면 글이 저절로 나온다. 스스로에게 난 이런 건 못해라는 한계를 씌우지 말라.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어떤 분야든 성장할 수 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어느 순간 그대는 스스로의 가능성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일곱째, 인생에 여유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여유다. 나는 유배지에서 차를 즐겼다. 내 마음에 사심이 없다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 진정한 여유란 환경이 아닌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그런 작은 여유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바쁨을 강요한다. 쉬지 않고 일하고 성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많은 이들이 여유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바쁨이 곧 가치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여유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티끌 하나 없는 맑은 거울처럼 마음을 비워야 진리가 비친다. 나는 권력의 중심에서 하루아침에 변방의 유배지로 쫓겨났다. 모든 것을 잃은 듯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자유와 여유를 찾았다.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고 저녁에는 달빛 아래 시를 읊조리며 사색에 잠겼다. 그 시간은 조정에서 바쁘게 살던 때보다 오히려 더 충만하고 의미 있었다. 여유란 시간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사용하느냐의 문제이다. 하루 종일 일에 쫓기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유이고 아무 할 일이 없으면서도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여유가 아니다. 진정한 여유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작은 연못에도 하늘이 비치고 한 잔의 차에도 온 세상이 담긴다. 내 마음에 사심이 없다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는 말은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더 높이 올라가려는, 더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쉴 새 없이 채찍질한다. 그러나 그러한 욕심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는 비움의 지혜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소유와 욕망, 걱정과 불안을 비워내고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내가 유배지에서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웠던 것은 바로 그러한 비움의 지혜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하면 정작 달은 보지 못한다.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큰 여유를 선사한다.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평온해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산과 강, 나무와 꽃들과 함께하며 많은 위안을 얻었다. 자연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여유를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이다. 삶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자신만의 여유를 찾아보라. 그것이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든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든 심호흡을 하는 것이든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진정한 여유는 환경이 아닌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여덟째, 누군가를 위해 주었다고 생색내지 마라. 착한 일을 한 후에 자랑하면 그 공덕이 반으로 줄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면 그 공덕이 모두 사라진다.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잘 되어도 생색내지 않는 것이다.
무언가를 베풀 때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베품이 아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베푸는 행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베품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거나 감사와 보답을 바라는 조건부 베품이다. 후자는 겉으로는 선행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자기만족이나 이기심에 가깝다. 진정한 베품은 상대방의 행복과 성장을 순수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되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내가 유배지에서 백성들에게 의술을 베풀고 농사법을 가르쳤을 때 나는 그들의 감사나 칭송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때 오히려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베풀고 나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생색을 내는 순간 그 행위의 가치는 반감된다. 좌측 손이 한 일을 우측 손이 모르게 하라는 서양 속담처럼 진정한 선행은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다른 일을 돕고도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베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남에게 베풀고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아직 온전한 베품이 아니다. 또한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잘 되어도 생색내지 않는 것은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의미한다. 많은 이들이 타인의 성공의 시기와 질투를 느끼거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 한다.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결국 인간관계를 해치게 된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빛나고 성공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다.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고 후배가 선배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스승이요, 진정한 선배의 모습이다. 음덕을 쌓으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베풀면 눈에 보이는 복으로 돌아온다. 내가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의 성공을 자랑하거나 그들에게 빚을 지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학자가 되기를 바랐다. 그것이 진정한 스승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베풀되 그것을 잊고 돕되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마음. 그러한 마음가짐이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바탕이 된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존경과 신뢰를 얻고 싶다면 베풀되 생색내지 말고 돕되 보답을 바라지 말라. 그리고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인간관계의 최고의 지혜이다. 아홉째, 늙어감을 두려워하지 말라.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늙어서도 배우지 않는 것을 슬퍼하라.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야 현명해진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신체적 변화들은 모두 자연의 지혜가 담겨 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이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지키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에 시선을 두라는 뜻이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쓸데없는 말과 소음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가치 있는 말씀과 조언에 귀 기울이라는 의미이다. 세상은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다. 비판과 비난, 유혹과 선동, 거짓과 아첨.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으려 하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떤 소리는 흘려보내야 할지 분별력이 생긴다. 이가 시리게 되는 것은 음식을 과하게 탐하지 말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라는 의미이다. 젊을 때는 육체적 욕구에 따라 살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절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건강은 과식이나 과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양과 질의 음식을 섭취할 때 유지된다. 청춘은 일시적인 선물이요, 지혜는 평생의 보물이다.
걸음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서두르지 말라는 의미이다. 젊을 때는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중함과 지혜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정신이 깜박거리게 되는 것은 모든 기억을 붙들고 있지 말고 좋은 기억과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라는 의미이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상처가 모두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기억을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좋은 기억은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아픈 기억은 교훈으로 삼되 집착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강물이 남긴 자국은 바위에 깊이 새겨진다. 늙어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나이가 가져다주는 지혜와 평온함이 있다. 젊음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나이 들매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그것이 나이가 주는 축복이다. 열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모든 일에는 음양이 있어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오고 나쁜 일 뒤에는 좋은 일이 온다. 세상살이가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아침에 햇볕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저녁 때 그늘이 먼저 지게 되고 일찍 피는 꽃들은 그 시듬 또한 빠른 것이다. 세상의 이치는 밝음과 어둠, 피어남과 시들미 함께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모든 것에 이면이 있다. 좋은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나쁜 것에도 배울 점이 있다. 높이 솟은 산봉우리는 아침 햇살을 가장 먼저 받는 영광을 누리지만 저녁에는 가장 먼저 어둠에 잠기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일찍 피는 봄꽃은 그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만 또한 가장 먼저 시들어버리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세상 일에는 모두 이치가 있으니 빨리 피는 꽃은 일찍 지고 서서히 피는 꽃은 오래 간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이다. 빠른 성공은 빠른 몰락의 위험을 안고 있고 천천히 성장하는 이들은 더 오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 화려한 영광 뒤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부담이 따르고 명성이 클수록 그것을 잃을 때의 고통도 크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이해한다면 성공할 때 교만해지거나 실패할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밉게 본다면 잡초 아닌 풀이 없을 것이고 곱게 본다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며 털려고 하면 먼지 없는 이가 없을 것이고 덮으려고 든다면 못 덮을 허물이 없을 것이다. 마음이 곧 거울이니 검게 보면 검게 보이고 밝게 보면 밝게 보인다. 같은 현실이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선택의 문제이다. 부정적인 면에 집중할 것인가, 긍정적인 면에 집중할 것인가. 비판과 불평의 시간을 쓸 것인가, 감사와 칭찬의 시간을 쓸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습이 달라진다. 물론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다룰 때도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웃으면 웃고 찡그리면 찡그린다.